오늘 시장을 흔든 건 전쟁 뉴스만이 아닙니다. 트럼프의 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협상 싫으면 유가가 꺾이고 압박력 발언이면 시장은 다시 긴장하겠죠. 문제는 그 말이 진짜 협상 카드인지 아니면 시장을 달래는 메시지인지 아직 아무도 확신을 못한다는 거죠. 백악관은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하고 이란은 직접 협상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시장 상황 과연 기회일까요? 오늘은 트럼프의 한마디가 유가, 금리, 비트코인까지 어떻게 흔드는지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또 코인드림 함께 할 대환님 한번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크립토컨트 온체인 애널리스트 활동하고 있는 전대환 댄이라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현재입니다. 오늘 시장은요, 이란 전쟁보다 트럼프의 말을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이 문제가 외교 뉴스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누그러지면 유가가 더 먼저 반응을 하고요. 발언이 거칠어지면 에너지 가격부터 다시 긴장을 해요. 우리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가가 오르는 우려가 금리의 전망도 바뀌게 합니다. 그리고 금리에 민감한 주식, 그 무엇보다 우리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이 먼저 흔들리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지금 시장은 총성만 보는 게 아니라 트럼프의 다음 문장이 기름값을 낮출 문장인지 아니면 다시 밀어 올릴 문장인지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트럼프의 말이 왜 지금 시장의 핵심 변수인지,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유가, 금리, 코인, 모든 시장, 경제 시장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쉽고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 분석까지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지금 시장이 왜 트럼프의 말을 이렇게 예민하게 듣는지 그 구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백악관은 대화가 생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동시에 이란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강한 대응도 가능하다. 이렇게 메시지를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이란은 미국과 직접 협상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또 선을 긋고 있고요. 이렇게 메시지가 엇갈리면 시장은 쉽게 안심하지 못하죠. 협상을 기대했다가 곧바로 확전 불안이 다시 살아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 정치적인 표현보다는 가격이 먼저 움직이는 자산을 봅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유가입니다. 국제유가 지금 화면을 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많이 변동성이 있었던 게 보이죠. 근데 이유는 단순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 원유가 오가는 핵심 길목이죠. 그래서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트럼프의 발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기도 했고요. 이 구간이 흔들리면 공급 차질 우려가 곧바로 에너지 가격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우회할 수 있는 길도 충분치가 않아서요. 트럼프의 이 말 한 줄, 이란의 반응 한 줄에 시장이 이렇게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핵심은 누가 더 강한 말을 했느냐 이게 아니라요. 그 말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의 여부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은 그 진정성을 계속 확인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대화님, 현재 시장이 트럼프의 어느 발언에 가장 크게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보실까요? 제가 약간 힌트 같은 걸 드리긴 했는데 네. 호르무즈! 맞아요. 호르무즈이죠. 근데 네. 제가 더 궁금한 건 네.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발언을 가지고 협상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확전 리스크일지 좀 이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실까요? 저는 시간 끌기라고 생각해요. 별 협상은. 뭐 군사 전문가는 전 당연히 아니고 이런 이코노미스트도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제 얘기들을 인용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냥 믿음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그냥 불확실성이 커진다. 그 발언에 사실 우리가 집중해서 트레이딩을 하기에는 너무 불확실성이 큰 데이터다 정도로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런 말이 아니라 가격이 실제로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좀 보겠습니다. 뉴스는 계속해서 나오고 바뀌기도 하고 빠르게 지나가기도 해요. 근데 차트와 온체인 데이터는 그때 자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더 좀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솔직하죠. 그래서 맞아, 너무 솔직하죠. 그래서 우리 이제 대화님의 기술적 분석과 네.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신호가 또 다시 살아나는 초입은 아닐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고 지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가보시죠. 네. 자, 일단 첫 번째로 제가 화면에 지금 보고 계신 거는 페드와치입니다. 페드와치 툴인데 금리 인상을 인하를, 봉결을
우리가 이제 시장 컨센서스를 볼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고 실제로 금리 인상할 건데 이번 FOMC에서 다음 FOMC에서 4.1%고요. 그리고 이 다음 분기 FOMC에서는 금리 인상 13.4%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금리를 인상할 거라고 어느 정도는 좀 보고 있고 그게 당연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던 것처럼 유가 레벨이 많이 올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가 배럴당 91불인데 차트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추세가 안 꺾였어요. 안 꺾였다라고 볼 수 있고 단기적으로 여전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요. 비트코인은 우리가 접근한다면 지금 그냥 결과론적으로는 비추세입니다. 비추세. 우리가 추세가 상승 추세, 하락 추세, 비추세가 있는데 그냥 횡보하고 있는 거예요.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런 단기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결국 이 하방을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지금 리테스트 했기 때문에 만약에 하방 이탈이 한 번 더 나온다고 했을 때는 강하게 좀 하방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가격 움직임이 나와 주어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구간은 우리가 그냥 이 패러럴 채널, 그냥 하나의 상승 채널로 이해할 수 있지 이게 뭐 가격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다 혹은 뭐 반등의 신호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기술적 근거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측하는 것보다는 그냥 방향성이 위건 아래건 나왔을 때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 수급의 움직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실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가격이 반등을 했는데 결국 이게 진짜 반등이냐 가짜 반등이냐 사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제 많은 데이터를 봅니다만 저희가 지난 브리핑에서 비트코인이 하락하게 되면은 54.3K나 55K까지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게 비트코인 실현 가격을 가지고 얘기한 건데 결국에는 하락한다면 상승한다면 결국 이 수급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수급의 기준으로 좀 접근해 본다면 저는 일단 54K까지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럼 올라갈 때 추격해야 되는지 네.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는 거는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미결제 약정입니다. 그러니까 선물 포지션을 오픈하고 청산이 안 된 물량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미결제 약정이 올라가면은 수요가 강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내려가면은 수요가 약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최근에 가격이 올라갈 때 결국 가격과 이 미결제 약정의 퍼포먼스가 이제 커플링도 같이 움직였냐 아니 가격은 많이 올라갔는데 미결제는 안 올렸냐 이게 중요한데요. 최근에 보시면 미결제 약정은 크게 안 움직였어요. 이 말은 즉슨 수요가 좀 적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요. 네. 그리고 레버리지 비율. 레버리지 비율은 시장 참여자들이 얼마나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배팅하고 있냐가 볼 수 있는 주요 데이터예요. 보통 레버리지가 높은데 미결제 약정이 뭐 내려가거나 횡보하거나 할 때는 항상 가격이 부정적으로 작용했어요. 지금 보시면 레버리지 비율은 추세가 어때요? 올라가고 있잖아요. 저점이 올라가죠. 이런 추세예요. 물론 최근엔 조금 완화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레버리지는 높은 수준입니다. 정리하면은 미결제 약정은 크게 늘지 않았고 레버리지 비율은 올라갔다. 추세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방향성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변동성이 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지금 비트코인의 반등, 최근에 나왔던 반등은 크게 의미 부여를 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접근을 하고 있어요. 이 방향성이 아니라 변동성 쪽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올라갈 때 추격은 하지 않는 게 더 맞겠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맞습니다. 네, 오늘 이제 벌써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요. 아무래도 이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 보니까 더 고민이 많이 되는 코인 시장인 것 같아서 오늘 더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좀 핵심만 꼽아주신다면. 핵심만 배팅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갈 거니까 나는 이렇게 배팅해야지 떨어질 거야 배팅해야지 불확실성에는 우리는 쉬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쉬는 것도 투자에선 되게 중요해요. 지금은 쉬세요. 배팅하지 말고. 어차피 큰 파도를 우리는 타도 높은 확률로 그 파도에 휩쓸려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습니다. 큰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그 그렇죠. 변동성이 결국 그게 변동성인 거죠. 휩쓸리지 않고 방향성을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배팅하지 마라. 이렇게. 맞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좋고 유익한 소식들 계속해서 얻어가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셔야 되고요. 댓글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